비즈니스는 사랑인데 경영자 여러분들이 항상 산업공상 밑에 있어요. 이게 무슨 10억이 부자입니까? 부자라면 총 자산은 100억 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KB금융그룹 경영연구소에서 2023년 한국 부자 보고서를 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 가장 최근 조사입니다만 한번 보죠. 총 400명의 10억 원 이상의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무슨 10억이 부자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언론에서 워낙 높게 올려놓으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번 보죠. 전국 부의 집중도를 보니까 한국 부자는 2023년 기준 45만 6천 명이에요. 수도권의 70.6%이고 32만 2,200명이 집중돼 있습니다. 수도권의 약 60%가 삽니다. 부자의 70%가 산다. 조금 더 평균보다 조금 더 높다. 한국의 부자 수는 전년 대비 7.5% 늘었습니다. 2023년에 46만 5천 명이고요. 한국 부자의 총 금융 자산은 전년 대비 4.7% 감소했습니다. 부자 보고서 이야기예요. 부자의 가구의 총 자산은 역시 부동산 자산이 56.2%, 금융 자산이 37.9%, 부동산 자산이 더 높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부자 현황을 보니까 부자라면 총 자산은 100억 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00억임 100억. 부자 중 39.5%만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해요. 부자의 기준으로 볼 때 10억 이상 가진 사람들도 부자가 되려면 100억 있어야 내가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0억 이상 가진 사람 중에서 나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가 60.5%입니다. 60.5%. 참고로 근로소득 기준으로 자 1억이다 1억. 1억이면 전체 근로소득자 중에서 몇 퍼센트에 해당될 것 같으세요? 1억이면요 전체 근로소득의 8%입니다. 반대로 자 10%다. 전체 근로소득 중에서 상위 10%에 해당한다. 그러면 내 연봉이 얼마면 상위 10%일까요? 현재 2023년 기준으로 8천만 원이면 상위 10%입니다. 요게 이제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식은 실제 통계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는 워낙 이렇게 계층 상승 의지가 강하고 내 주변보다 못 받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을 보기 때문에 상승 의지가 높은 거 저는 그거 바람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나만 이렇게 배고프고 못 살고 월급 적게 받고 남들은 많이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어디 동창 모임 가가지고 내 연봉이 예를 들어서 내 연봉이 글쎄요, 한 4,500만 원이라고 칩시다. 내 연봉이 4,500이에요. 그러면 내 주변에서 야, 네 연봉 얼마나 되냐? 대학교 동기가 물어봤어요. 그럼 얼마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실제의 나보다 말하는 내가 일반적으로 조금 더 대단해 보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과시적 소비, 김단도 교수가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 이야기를 했죠. 이른바 소비를 통해서 나를 과시하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거죠. 물론 그런 거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명품 소비, 1인당 명품 소비 전 세계 최강이죠. 고가품 소비. 이른바 그런 상승 의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의 데이터 값보다는 인식하는 데이터 값을 높게 본다.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60.5%입니다. 자산이 10억 있어도 나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0.5% 절반 이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줄었습니다. 38.9%입니다. 부의 원천은 사업소득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상속 증여소득은 증가했습니다. 점점 대한민국의 부자가 상속형 부자가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한 20-30년 동안 전례 없던 활황기를 누렸습니다.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양상이 미국 혹은 일본을 따라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속 증여 이겁니다. 늘어났습니다. 15.8%에서 20.0%로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투자 25에서 24 약간 줄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사업소득도 37.5%에서 30.0%로 줄었습니다. 자수성가형은 40대고요. 금수저형은 30대에 종잣돈을 마련했습니다. 자수성가형, 40대 창업이 우리나라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 20대 청년 창업 이런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 창업가들을 보면 40대가 많습니다. 물론 대기업 다니다가 이렇게 중간에 약간 아직 힘 있을 때 내가 창업하자. 그래서 패션 매장 차린다거나 치킨집도 차리고 많이 했죠.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전문 창업도 40대가 많습니다. 창업 성공률도 40대가 제일 많습니다. 저도 40대 창업했죠. 그래서 자수성가형은 평균 7억인데 그중에서 사업 수익이 많습니다. 급여 모아서 부모의 상속은 14.8%밖에 안 돼요. 그런데 금수저형 부모의 지원과 상속이 73.8%. 종잣돈 마련. 상속형이니까 당연히 상속이 많죠. 당연한 이야기네요. 생각해보니까. 아무튼 부동산이 7.5%, 사업 수익이 6.3%. 종잣돈 상속형은 30대, 자수성가형은 40대더라. 종잣돈을 늘린 투자처를 비교해 보니까 자수성가형은 노란색이고요. 금수저형, 상속형은 검정색 가깝습니다. 보면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 기타 자산인데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사회는 자산 늘리는 방식이 그동안은 부동산 자산이었습니다. 한국 부자를 통해서 과거 자산 형성 방법을 봤더니 60대에 물어봤어요. 금융자산이 300억인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IMF 때 해고 명단 정리를 하다가 회의감을 느껴서 창업했다. 그 후에 실패했다가 재창업에 성공해서 그거 매각하고 지금은 새로운 사업 운영 중이다. 사업 성공해서 매각해서 300억 자산 얻었다는 겁니다. 자, 50대 초반 여성. 처음에는 세금 혜택이 있어서 근로자 장기 저축으로 시드메인이 마련했고 마이너스 신용대출 최대한 모아서 공모주 투자를 했다. 어느 정도 모은 뒤에 주식 장기 투자했다. 주식 부자죠. 주식 부자. 여기는 사업 부자고. 자, 금수저형 부자. 상속 받았어요. 자, 강남에 건물이 있는데 상속세 내야 되고 팔고 세금 내서 대출 받아서 여기가 어딜까요? 용인 정도나 될까요? 강남 팔아서 용인 건물 샀어요. 한 번도 새 건물은 산 적 없고 새 건물보다 내 색깔 입힐 수 있는 허름한 건물 사가지고 총자산 1,500억 됐다. 60대 초반 남성 총자산 700억이에요. 그런데 상장회사 대주주다. 주식과 땅을 상속과 증여로 받았다. 지금 주식과 땅을 가지고 있어서 여유자금으로 채권 투자하고 있다. 참 부러운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상속형 부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수성가형에 비해서 금수저형은 부자의 조건으로 가족 관계와 사회적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더라. 자수성가형 부자는 뭘 중요하게 생각한다?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상속형 부자는 관계를 상속받아야 되니까 아버지랑 관계 좋아야 됩니다. 좋아야 됩니다. 부자의 요건에 관련된 비중을 보더라도 자수성가형 부자와 금수저형 부자가 조금 다른데 보니까 자수성가형 부자는 자산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지만은 금수저형 부자는 여기 있죠. 요거입니다. 가족 관계예요. 가족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트워크 자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부모님의 네트워크를 내 네트워크로 바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다못해 뭐 이렇게 누구 인턴이라도 이렇게 이른바 꽂아주는 거죠. 어떤 사업의 기회가 있으면 아이고 뭐 누구 좀 찾아가 봐. 그럼 좀 만나봐. 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조건벌 중요도 비교를 해봤더니 전반적으로 보면 가족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상속형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사회적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수저형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회적 기여, 요거는 자수성가형입니다. 사회적 관계, 금수저형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국내 다른 연구 데이터를 보니까 자 2022년 12월 19일 동아일보 기사예요. 부모 소득이 대학의 진학을 좌우한다. 사교육에 의존하는 교육 시스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원 자료는 2020년 기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의 학력 수준에 미치는 영향 데이터입니다만 보시면 차이가 생겨나죠. 1분위 우리가 이제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하는데 이제 취약계층, 차상위 계층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만 하위 25%를 1분위라고 하고요. 상위 25%를 4분위로 합니다. 소득계층 4분위로 나누었을 때 25%씩 자른 거예요. 그때 상위 25%는 자녀의 대학 진학률이 68%, 하위 4분의 1은 41%. 물론 대학을 가는 것이 자산이 높아지는 뭐 100% 그렇게 돼 그건 아닙니다만 교육의 수준을 이야기할 때 반비례 그래프 우리나라도 이제 고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건 고착화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습니다.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인식도 달라집니다. 구직자 64%가 부모의 능력, 자식 취업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 구직자 2107명에게 물어봤더니 영향을 미친다가 63.7%.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능력 몇 가지가 있는데 1번 경제적 능력 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엄마 아빠가 뒷바라지 좀 해주면 공기업 시험 1년, 2년, 3년, 4년, 5년 가는 거죠. 대기업 시험 준비 되는 거죠. 그 다음이 인맥. 사회적 지위, 가정환경 이것도 제가 후반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영향을 미치죠. 다시 미국으로 가보죠.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을 물어봤어요. 상원 100명, 하원 435명. 이른바 미국의 지도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의원 아니겠습니까? 아니 대한민국 사회도 국회의원들 보면 좀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은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인재 영입 케이스로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합류하시는 분들 똑똑한 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똑똑한 분들이에요. 그분도 훌륭한 분들인데 조사해봤어요. 미국이에요. 이런 조사는 미국이 먼저 합니다. 2023년 11월 12일 매일경제신문 조사고요. 미 연방 의원들의 직업군을 봤더니 상원은 지방정치 공공서비스에서 온 사람들이 64%고 하원은
297%. 미국은 하원이 조금 더 실무적이고요. 상원이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상원은요, 찬반 이렇게 거부권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하원은 실제로 법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는 거죠. 대략 뭐 제가 다 설명드린 건 아니면 대략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양쪽 다 훌륭한 분들인데 법 쪽에서 요 정도 돼요. 법 쪽에서. 자, 근데요. 요거. 미국은요. 상원은 47%이지만 하원은 237명이 비즈니스맨들입니다. 비즈니스맨들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교육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조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조계가 굉장히 많은데 미국의 경우는 비즈니스맨들이 많다. 미국 의원 60% 비즈니스 경험을 갖춰 공공 분야 경력도 필수 코스다. 특히 비즈니스 경험이 미국 정치권에서는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미 연방의원 10명 중 6명꼴로 비즈니스 경험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미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117회기 기준 상원의원 100명 중 47명, 하원의원 435명 중 273명, 절반이 넘죠. 하원의 경우는 각각 기업의 오너, 전문 경영인, 자영업자 등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 이는 법조계나 교육부나 직업군을 거친 의원보다 많다. 대한민국 사회 어떻습니까? 네, 검찰 출신, 판사 출신, 법조계, 자, 교수님 출신, 학계. 이 두 양대 산맥이 물론 행정가 출신도 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공무원 출신도 좀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쪽이 많아요. 미국 사회는 이미 비즈니스 하는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이 농자 유전 이게 있어요. 이렇게 직불금 받으려면 그 농업하는 부모 밑에 농업하는 자녀가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하면 직불금 받아요. 이게 거래가 안 됩니다. 농업 토지가 내가 농사를 짓겠다 하지 않으면 거래가 안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이 농을 여기다가 여전히 우리는 산업공상의 나라에 가깝다라고 제가 약간 비판적으로 자조 섞인 이야기입니다. 뭐 누구 탓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참 이거 오랫동안 이 500년 한 500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500년 이 산업공상 시스템이 아직도 잘 안 바뀝니다. 상이 여기 있어요. 비즈니스는 사랑인데 경영자 여러분들이 항상 산업공상 밑에 있어요. 이게 최근에 우리 조승연의 탐구생활 여러분 뭐 아실 겁니다. 유튜브도 운영하고 종종 TV에도 나오는 뭐 사람이죠. 뭐 참 프랑스에서 오래 있었더군요. 그래서 참 프랑스 발음도 참 멋있고 좋아요. 저도 가끔 보는데 최근에 이 문화자본 이야기를 좀 갖춰줬어요.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나온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논문을 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좀 못 찾았습니다. 그냥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미국 사회가 과거에는 1900년대 초반에는 부자들이 자식들에게 뭘 물려줬냐면 부동산과 돈을 물려줬답니다. 그리고 이 자식들이 교양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도록 놀러 다녔어요. 이태리 가서 뭐 한 1년 있고 저기 영국 가서 1년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크면 어떻게 일을 하느냐? 좋은 사람들을 채용해서 이른바 자수성가형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자신의 부를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교육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사람을 채용하고 인맥을 관리하며 교양 자산을 쌓는 거예요. 사회적 네트워크에 갔을 때 비즈니스 에티켓 어기지 않고 제대로 잘 이렇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 거죠. 근데 점점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상속세도 늘어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점점 더 자식 교육에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단순히 물적 자산이 아니라 지적 자산, 문화 자산들을 물려주기 시작했어요. 이른바 사회적 네트워크를 직접 쌓도록 하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교양만 알 뿐이 아니라 실제로 돈 버는 방법을 알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문화 자본을 다 넘겨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부자의 자식들이 똑똑하고 문제 해결 능력도 있고 자기 절제도 있고 교양까지 풍부해요. 그렇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입체적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을 물려주는 것이 단순히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 자산을 다 물려줘요. 지식, 노하우, 커뮤니티, 부모의 인맥, 어디 가서 인턴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무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매니지먼트 능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가장 적합하게 물려줘요. 왜요? 지금의 부모는 어떤 부모예요? 자수성가형 부모이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자수성가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노하우가 다 있죠. 자신감, 걱정, 스트레스 극복,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이런 모든 영역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이고 직원의 실력이 조직의 미래입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